합성 세제의 시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합성 세제가 탄생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비누 제조를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비누를 만들지 말아라. 도대체 뭘 만들려고 비누를 안 만들었을까요? 비누의 원료를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뭔가 전쟁에 쓰이는 맞습니다. 건가요? 비누를 어떻게 뭐 폭탄을 비슷해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폭약과 비누,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1916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독일에 이제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지라고 그래요. 식물성, 동물성 유지, 기름 성분인데 이게 비누 만드는 재료죠. 지금도 그렇게 만들지만 이 무역 봉쇄가 되면서 비누 만드는 그 재료가 폭약으로 이제 쓰이게 되니까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약을 만드는데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그 과학자들이,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석유화학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석유공업에서 추출한 최초의 이제 합성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합성 세제를 지금까지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과정이지만 아무튼 엄청난 발전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비누가 없어서 합성세제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합성 세제가 전쟁 중에 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탁과 세제에 대한 원리부터 그리고 꿀팁들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겨울 때는 사실 옷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불도 그렇고 세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세탁을 잘하는 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탁이 뭐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기회에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해서 한번 팁과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과 기름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물은 수용성 얼룩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얼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은 유용성 얼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얼룩이 묻으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자, 이런 형태에 띄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일자로 그은 게 우리가 섬유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가 여기 유용성 기름막이 형성이 되는 기름 성분이 있고 아까 우리가 물과 기름이 칭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용성, 세 번째가 단백질이고 네 번째가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묻었는데 물세탁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있기 때문에 유용성 성분을 제거해야 수용성과 물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려면 적정량의 계면활성제와 온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지금 보시면 이제 겨울 되니까 이불. 그 중에서도 이제 극세사 이불, 그 다음에 솜이불. 극세사 이불은 폴리에스테르라는 섬유로 만들어요. 화학에서 뽑아내게 되는 거죠. 천연 섬유는 아니고 아주 보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약품성, 내염색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탁에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 극세사 이불을 쓰실 때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알칼리 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루 세제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요즘엔 액체 세제로도 많이 이제 약알칼리 세제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가루 세제는 세탁 시간이 짧거나 찬물을 사용하면 용해가 안 돼서 세탁 찌꺼기들이 많이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액체 세제를 써주시는 게 가루 세제가 세탁이 잘 된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잘 되기는 하는데 액체 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솜이불은 어떤 솜이불인가에 따라 달라요. 외피에 있는 거는 천연섬유 면 소재로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흡습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위생에도 가장 좋은 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불은 면 이불이 가장 많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문제인 거죠. 내용물이 요즘에는 이제 가공을 해서 동물성 털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멜라닌 솜이라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을 합성해서 넣는 솜을 넣기 때문에 자, 면은 알칼리성을 좋아합니다. 산성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쓰실 때도 중성 세제 내지는 알칼리 세제를 쓰셔서 세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럴 때는 이불 같은 경우 색깔에 상관없이 표백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불에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섬유가 원래 부드럽게 침투해서 어깨에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강제로 뭔가 화학약품을 넣으면 꼬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자, 계면활성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유유연제도 계면활성제입니다. 섬유유연제도. 그러나 세탁에서 쓰는 세제는 우리가 헹군 과정을 거쳐서 씻어서 나가잖아요. 섬유유연제는 어때요? 씻지를 않아요. 옷에다 남기는 거, 이불에다 남겨야 돼요. 자, 근데 그걸 남겼는데 우리가 이불 잘 때 이렇게만 덮고 자질 않죠. 덥잖아요. 호흡도 해야 되고. 세제가 많이 팔리면서 늘어난 게 뭐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연관성을 찾아내진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제는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유연제를 넣는 목적이 또 중화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섬유유연제를 넣기보다 우리가 식품 첨가용으로 쓰는 구연산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초산 같은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초산 같은 경우는 증발이 되고 나면 의류에 어떤 성분도 남기지 않는 초산이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가 섬유유연제를 안 쓰면 아주 심하죠. 그래서 구연산만 적당히 써주시면 정전기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이제 겨울철 이제 패딩이 주로 이제 입으시잖아요. 이제 모직 같은 경우, 모직 코트 같은 경우 세탁소 방문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세탁의 기술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 패딩 같은 경우는 세탁소 방문하셔도 되는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세탁입니다. 다만 구스다운이나 오리털은 동물성 섬유예요. 동물성이에요. 만약에 강한 알칼리를 써서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성분들이 알칼리 성분에 의해서 녹아나요. 그러면 보온성도 떨어지고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는 소재가 아니에요. 겉에는 폴리나 나일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동물성 성분들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은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딩은 물세탁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활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어때요? 마찰이 일어나죠. 옷과 옷이 마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손과 만나는 부분들 여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어때? 내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철이라고 그래서 일부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우리 아버님들 먹다 남은 소주를 사용하시면 아주 기름 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소주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반을 넣는 거예요. 내가 소주 500cc를 넣는다. 그러면 세제는 250cc를 넣습니다. 섞은 다음에 그 섞은 액체를 솔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더러운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액션을 해주시고 1분에서 3분 정도만 방치하시면 적당히 더러운 곳과 심한 더러운 곳에 계면활성제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같이 비율이 맞아지죠. 이 비율이 맞아진 상태에서 세탁기에 들어가서 돌아가니까 깨끗한 세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국에 가셔가지고 알코올 한 병 사다가 하셔도 됩니다.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다 있잖아요. 약국에 있는 에칠알코올은 대부분 85% 이상 넘기질 않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고어텍스는 1cm든 일정한 평면 안에 수십만 개, 수십억 개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의 공간이 물의 분자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물이 침투를 못해요. 근데 기체 분자보다는 구멍이 커요. 그래서 기체는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 땀은 기체잖아요. 기체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고 물이 묻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기능성을 가진 의류예요. 근데 그런 고어텍스를 일반 세제로 세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면활성제는 100% 씻겨 나가지 않는다. 찌꺼기들이 남게 되겠죠. 걔네들이 축적이 되면
공기를 다 막아버리겠죠. 그 구멍을. 그러면 그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기능성 의류만큼은 전문적으로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기능성 세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온도를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짧은 시간에 세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탁의 역사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세탁 방법이나 세제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 왔어도 우리의 위생과 청결이라는 기본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올바른 세탁과 관리,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세탁법을 잘 알고 지키면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